김필영 교수를 모시고 이 난장판인 대상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인가요, 우리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정당에 있었을 때, 아니 며칠 그렇게 전에도 얘기하셨죠. 뵀습니다, 우리. 아, 그런가요? 예. 방송 멘트를 오랜만이라고 해야 아, 될것 예, 방송 같았습니다. 멘트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우선 교수님, 교수님 소개를 먼저 한번 교수님께서 직접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오늘 뭐 수요 난장판, 특히 우리 서울일보 제호가 정말 마음에 들고요. 서울일보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2006년부터 7년 정도까지 약 2년 정도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의 기조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당시 대표가 한화갑 대표였죠. 그래서 기조위원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도 언론인의 길을 걷고자 대한기자협회를 창설을 했어요. 사단법인으로 했는데 제가 대학 때 전공이 이 경희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미디어학을 언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저 네. 교수님께서 교수라고도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직책이 네. 정확한 직책이 뭐라고 제가 불러야 되겠습니까? 지금 과거에 제가 응. 정당 생활을 끝나고 예, 예. 호남대학에서 산업경영대학교에서 교수를 부임 하셨구나. 교수를 좀 그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라고 불렀는데 네.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여기 그 자막에 보니까는 네. 대한언론인협회, 대한기자협회. 대한기자협회 네. 이사장으로 돼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그럼 오늘 제가 이사장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편하게 부르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늘 그 간단한 소개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정치의 그 정당 기조위원장도 하셨고 교수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언론인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자, 한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사다난했던 22대 국회 갔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드디어 막을 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네, 그렇습니다. 22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이 됐죠. 그런데 그야말로 요소야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인 야당이 약 181석 정도.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야당이 여기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이런 걸 좀 포함해서요. 그리고 야당인 이 국민의힘은 108석 정도. 그러니까 원사이드하게 요소야대가 좀 발해가 어쨌든 시끄럽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시끄럽고 시끄럽거나 좀 민심이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방향이다라는 거죠. 시끄럽죠. 시끄럽게 갈 것이다. 이 얘기죠? 당연합니다. 그 얘기를 뭐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짧게 짧게 해주세요. 할게요. 짧게. 네네. 여기 짧게 해주셔야 짧게 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짧게 해주시더니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듣는 사람들도 짧게 해야 됩니다. 요즘 질문 안 됩니다. 자, 그 상임위원장 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 운영위하고 그 법사위는 네. 여당 몫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 뭐 도둑놈 같은 심보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예. 그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국회 관행이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 여당 야당 한 게 아니라 한쪽에서 법사위를 가져가면은 다른 쪽에서는 이 조화롭게 이 상임위를 구성했거든요. 상임위원장석을 구성했거든요. 현재 보면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네. 운영위를 만약에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면 네.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에 있는 뭐 수석이라든가 이런 적들 계속 불러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원래 운영위를 갖다가 그 여당 몫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그 야당에서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면 그냥 막 불러들인단 말입니다. 그럼 바빠 죽겠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그 비서진들이 200명밖에 안 돼요, 대통령실. 근데 그걸 계속 불러들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갔는데 네. 근데 야당이 좀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지금 대통령실에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실을 마비시키겠다는 얘기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전략이 아니고 이제 국가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이제 전략으로 잡아서 이슈 파이팅을 하려고 그러고요. 당시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여당을 흠집을 내야 그 반사 이익을 통해서 이 야당이 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이 지지도를 좀 더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운영위보다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가지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지금 더 이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에게 줘라. 만약에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에서 가져가려면은 국회의장 자리를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너무 웃기는 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법사위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아까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흠집 내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과 잘 협업해서 대통령실을 도와서 네. 국가의 그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제가 봤을 때 표를 얻는 게 아니라 지지를 떨어뜨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민주당 이거 좀 제가 봤을 때 좀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시끄러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도 없는 관계상 우선 그러면 대통령실 짚지 않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냥 갈 수 없어요. 네. 우선 그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율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해를 돕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국회? 네. 근데 국회 이제 문제? 문제는 뭐냐면 국회 이제 문제? 잠깐 한 10초에 언급할게요. 아니, 국회 문제? 국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정치에 대한 거예요. 정치는 정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정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안정에도 없단 말이죠. 지금 그걸 좋은 지적하셨는데 상대방을 뭉개고 떨어뜨려서 내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선출했고 여당을 뽑았으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걸 드리면서 지금 질문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0대 초반을 걷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라는 그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이 변해야 돼요. 무슨 문제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어떤 정제되지 않는 언어, 예를 들면은 그 검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 검사가 그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지금 막 가자는 겁니까? 이번에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동해안에 기름과 가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발표할 때는 본인이 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산자부 장관이나 경제수석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좀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다운 모습. 내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 클로징 멘트에서 오프닝 멘트에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입을 닫고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잘 들은 다음에 행동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 물론입니다. 동의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성경지명이 네. 얻어 걸린 거죠, 뭐. 그런가요? 얻어 걸린 겁니다. 아니 경험이 많으신 아니야, 경험 없습니다. 네. 아이 무슨 경험은.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지금 24%의 지지인데 지금 지지율인데 10%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4%의 지지율도 보통 일반적 대통령의 정권 말기에 지금 해당하는 지지율인데 지금 이제 10%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지금 국정 마비가 이루어질 거, 행정 자체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대통령 지지는요 10%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단언코 약속할게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이 1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이 30한 5%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데 24%면 11%가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10% 정도로 빠진다는 얘기를 어느 누가 하는 아니, 거예요? 뭐 이분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좀 아마추어적인 정치권에서 판단이죠. 한 10%, 그건 10한 8%까지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렇게들 지금 그것도 좀 누구야 그 박지원 우리 당선인 우리 국회의원이시죠. 박지원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박지원 국회의원께 이렇게 아마추어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 저는 이제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는 그분의 표현은 하지 않고 이건 안 돼, 이건. 예, 아니 예. 그 노련한 그 정치 구단이라고 하신 분이 8%로 떨어진다? 아니, 표현했다면 10%? 10%? 그렇다면 10%대로. 10%대 18%나 19%나 19.99%도 10%죠? 10%니까요. 예, 예. 그 정도는 가능한데 저희 여기서 10%라는 얘기는 우리가 평균치를 봤을 때 제가 15%까지 얘기할게요. 오케이, 그 정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여튼 만약에 뭐- 제 말이 아니, 맞는다면 원래 무슨 통계학 이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저 통계학을 했죠. 어쩐지 그러니까 예. 숫자 이렇게 예민한데 숫자 예민하지 마시고 하여튼 10%대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예상이 좀 빗나갔을 알겠습니다. 것이다. 그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필용 우리 교수님께서는 절대로 10%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19.9 15%. 15% 이하. 예, 예, 그러니까 15%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네. 것이다. 우리가 보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일건님. 알겠습니다. 예. 10%라고 표현하면 누가 19.99%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함정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 어떤 예측이 맞는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9단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9단 아니고 한 3단 정도로다. 한 5단 정도. 아예 3단. 네, 3단으로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3단으로 하시는 거로 하고 자, 김건희 여사 또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됐는 게 말입니다. 대통령 부인 제1야당의 대표 제1야당 부인 하여튼 이거 뭐 이슈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어떻게 보세요? 역시 또 대통령 하면은 또 부인인 김건희 여사. 지금 뭐 영부인이라고 표현하나요? 저는 아닙니다. 예. 영부인이나 포함 그냥 예, 그 여사라고 표현합니다. 여사. 예. 저는 뭐 이 존중하는 의미에서 영부인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올려줘야지 우리가 내리면 되겠나요? 저는 내리는 아니고 그냥 여사도 올리는 예, 표현입니다. 여사, 여사. 좀 디올백 또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음, 이 장모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모라는 건 누구?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장모죠. 장모. 예. 그리고 또 양평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 보면 예. 모두가 어떤 이 모티브가 예. 김건희 여사로 귀결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사실들 그런 것들을 침소 붕대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거를 크게 이슈화 시켜서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특히 야당에서 이걸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데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제는 과거에 어떤 행실을 했든 어떤 일을 했든 이제는 대통령의 부인 여사란 말입니다. 일국의 국모예요. 그러면 국모 안 됩니다. 아니, 국모.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국모는 싶어요. 나라의 어머니인데 그런 아니, 표현은 그러니까 나라의 어머니 같은 행동을 해라라는 이런 의미가 그렇게 담겨 있죠. 어머니 같은 그런 의미에서 역시 여사도 언어의 신중 그리고 행동의 신중 그리고 국민과 함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도 좀 몸소 실천하는 뭐 저는 과거에 좀 당은 달랐습니다만 유경수 여사를 참 존경하거든요. 아니 근데 혹시 어디 대통령실에서 어디 공사나 공단 이런 거 갈면 아니 저는 그런데 내정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데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스스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이렇게 그쪽에 뭔가 내정돼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니. 얘기하셔갖고. 그런데 제가 이제 칭찬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제가 주문이죠. 김건희 여사도 이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대통령의 그냥 칭찬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행적을 다 잊어버리고 예. 이제는 유경수 여사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네. 참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신청률 떨어지는 소리가 팍팍 뜹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지금 이거 유경수 여사 이게 옛날 돌아가신 지 지금 74년도에 돌아가시니까 84년, 94년, 2004년, 2014년
지금 한 40년이 넘은 그런 그러면 분을 50년 된 분을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효 여사. 그분은 닮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쪽에 장점을 닮으면 되잖아요. 장점을 닮으면. 장점을 네. 알겠습니다. 누가 어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얘기예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걸 잘못 알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여기에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은 천공 스님을 또 빼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천공. 예. 네. 그러면 우리가 특히 이제 종교에 대한 정치는 음. 종교인하고 가깝게 지내면은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아요. 음. 과거에도 많이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쪽의 어떤 종교인의 어떤 그런 매몰되면은 나중에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정말 이 여사로서의 대통령의 여사로서의 가져야 할 몸가짐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근한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네. 그 이렇게 지나가다가 청설모가 다람쥐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걸 봤답니다. 아, 네. 그래서 혼자말로 저 청설모가 다람쥐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청설모가 그 청와대에서 한 마리가 없어질 정도로 싹 없었답니다. 대통령이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입을 닫아야 되는데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종교가 부각되는 순간 네. 대통령 종교가 부각되는 순간 굉장히 그 좋은 참모들을 다른 종교에서 좋은 참모들을 끌어쓰기도 어렵고 또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네. 주변에서. 네. 그래서 대통령의 종교색은 대통령 일가의 종교색 특히 영부인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부인이라든가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이런 저기들의 종교색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그런 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민주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참 진짜 대통령만큼이나 당대표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그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얘기했으니까 같이 또 동일하게 김혜경 여사도 아니. 예, 그러니까 다음 얘기인가요? 예,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당에서는 아니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그 그 양반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냐? 개인적으로는 이건 나중 얘기고 이건 나중 얘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 훌륭하신 이유는 네. 그분이 그 초등학교 나오자마자 소년공으로 취직을 했잖아요. 그분의 제가 이제 자서전을 좀 봤어요. 물론 훌륭하다. 자서전에는 뭐 그분에 대한 어떤 미화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은 정상적인 나이에 18살 정도의 대학을 들어가셨더라고요. 뭐 특정 대학을 지명해서 중앙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중대 출신 아니에요? 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 출신입니까? 들어가자마자 졸업하자마자 졸업할 시절에 4학년 때 이제 사법시험을 봐서 1차 낙방하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곧바로 이제 그 노동 문제와 민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점 아주 참 훌륭한 훌륭하다. 부분이다. 훌륭하다. 예. 결론은 훌륭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예. 예. 하긴 뭐 요즘 어떤 프로그램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 보니까 뭐 훌륭하다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서 있어요. 앵커님이 개라고 할 때는 저는 더 어떤 이 짐승 동물을 얘기하지 맞아. 말고 개로 저는 잘못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개. 프로그램 자체가 진짜 개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그렇습니까? 그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니, 개가 훌륭하다고 훌륭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네.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분에 대한 어떤 알겠습니다. 그 럭키적인 분 행운도 많이 따른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질문에 들어가기에요. 민주당은 당원 당규를 지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좀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에 좀 유리하게끔 변경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의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의문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가요? 네, 왜냐하면 웬만한 어떤 정치 전문가 또 정치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재명 그 대표의 체제를 더욱더 권고하게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죠.
다시 얘기해서 공부하게? 지금 보면은 22대 국회에 그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당시인들 보면 그래서 한간에는 옛날 그 공천 때 비명 행사, 친명 행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게 이제 네. 그렇게 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당원 당규를 좀 변경하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죠. 이제 당 연임하는 거, 당 대표를 연임하는 거.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이제 그 일정 기간 전에 당 대표를 1년 사퇴해야 전, 되는데 1년 1년 전에, 전인데 예, 예.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지금 하려고 변경시키라는 얘기 변경시켜요. 아닙니까? 내가 그때 그 전에 그 이낙연 그 씨가 당시 대표 때. 당시 대표 때 그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이 그 성추행 문제로다 그 이제 자살을 해서 네. 여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렇죠. 제가 네. 이낙연 그 대표한테 제가 충정 어린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네. 뭐 만나서 얘기도 했었지만 네. 뭐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원 당규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도했죠. 예, 네. 그 변경했어요. 나중에는 네, 네, 네. 변경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원 당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 그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성추행으로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누구다 그 국회의원이었던 또 누가 간에 성추행으로 그 자리를 상실했을 때 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당원 당규가 있었단 있었어요.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낙연 그 대표가 그 당원 당규를 그 바꿔서 그 후보를 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박영선 후보로 후보를 냈지만 이랬을 때 내가 이제 그 만나서 얘기도 했고 그 장문의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습니다. 원칙이 없어지면 대표님은 정치적으로 나중에 죽습니다. 중요한 말이네요. 이렇게 네. 보냈습니다. 예, 예. 그 당원 당규라는 것은 헌법인데 헌법이나 국가의 헌법이나 같은 건데 그거를 그리고 헌법과 규정을 그렇게 유리하게 본질에 벗어나게 유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근데 결국은 이낙연 대표 죽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이런 식으로 다 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크게 부메랑 돼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쓴맛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 앵커께서 네. 그 앵커가 정치에 너무 해박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그 캐스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많이 딸린 것 같은 느낌이 딸리긴 드는데 못 딸려 또 왜 이래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중요한 또. 말씀하셨는데요. 원칙, 즉 근본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근 지난주 이 모 그룹에서 강의 주제가 근본에 충실해야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야지 롱런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정당의 메커니즘 속에 예. 지금 질문하셨던 당원 당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정당을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할 때는 당원 당규 소위원회에서 이제 개정을 하거든요. 제가 당시에 기조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원 당규 소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말씀해도 될까요? 그냥 여기는 막 해도 됩니다. 예, 하시고 예, 싶은 얘기 막 하세요. 그때 당시에 음. 당원 당규 소위원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 다였어요. 방금 언급하셨던 이낙연 대표 당시 원내대표였죠. 원내대표였죠. 이낙연 씨, 최인기 씨, 다 어떤 이상열 씨 100% 법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예, 법대 알고 출신. 있습니다. 유일하게 법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저 하나. 그런데 그때 무슨 당원 당규 개정이 있었냐면 지방선거를 그 공천을 행사할 때 당시 이런 중앙당에서 이제 미션이 주어졌어요. 당원 당규에는 지방선거 즉 기초연구 광역구는 시도당에서 관장하게 돼 있다라고 이제 당연 명시돼 있거든요. 그걸 좀 두고 중앙당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제 미션을 줘서 제가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과열 혼탁 불법 선거가 이 조장이 보일 시 중앙당이 관여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제가 한 장 넣었어요.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문구를 넣었는데 최인기 당시에 그
전남 도당위원장이 네, 지적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김 위원장은 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받아친 줄 알아요? 모르죠.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네, 저는 실정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 정당법은 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 이유는 음. 정당법을 제가 50번을 숙독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과시켰어요. 자, 결론은 질문은 아까도 모두의 드렸던 것처럼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욱더 권고히 하기 위한 팬덤 정치를 빌미 삼아서 더욱더 권고히 하기 위한 그리고 차기 대선에 소프트 랜딩하기 위한 이거 외에는 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를 지금 그 당내에서 네. 그 당직자들이 한두 명이겠지만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 그래요? 아십니까? 예. 네.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역시 제가 3단이네요. 아, 야, 왜 이러십니까? 또 뭐라고 부르냐면 사단장이라고 부른답니다. 아, 네네네. 들었습니다. 사단장. 사단장. 예. 왜냐하면 사당화 시켰으니까 사단장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예. 지금도 사단장인데 도대체가 뭘 얼마나 더 권고히 하고 얼마나 더 당을 타당화해서 이거 말입니다. 이거 이재명이가 지금의 이재명이가 있었던 것은 바로 문재인 문파 그다음에 저기들 이런 그 비주류였던 그 주류를 그 문파를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됐는데 이제 다시 또 개딸들을 등에 업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부메랑이 돌아올 거다. 부메랑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첫날이라 그런지 네. 뭐 이런 분이 아닌데 예.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재상명인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마디 달면 안 걸려요. 아니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케이. 원칙, 원칙. 근본 그리고 팩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어떤 발언이 있다면 응당히 어떤 그 패널로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질 게 뭐 있습니까? 네. 사실인데. 아니 뭐 저기 네. 누구의 그 우리 윤석열 우리 대통령께서 귀 막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께서 디올백 받고 뭐 이런 것은 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 전에 지지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그런데 지지합니까? 아니요. 지금은 지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면은 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게 온 국민이 하나로 일체 단결을 해야죠.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51대 49예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내가 지지한 내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거나 그건 민주주의가 성숙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깊은 마음이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원칙과 기본을 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원칙과 따라서 기본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할 걸 미리 답변을 주셔서 정당에 대한 아까 팬덤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안으려면은 그렇게 내 깊은 어떤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때로는 합니다. 그게 정치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이 사회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견우주의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견우주의입니다. 정치학에서는 그 네거티브도 중요한 전략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는 원론 아 너무 그건 저는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도 갑자기 저는 그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까? 글쎄 저는 깊은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 봅니다. 아, 그렇게 네. 뭐 당직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뭐 아까는 내각인데 또 갑자기 당직인가요? 아니 이게 보니까 이게 네. 너무 양쪽을 좀 빨아주는 듯한 그런 이런 발언을 하셔갖고 양비론인가요? 아 이게 진짜 아니 양호로, 이거 예.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세요. 그렇게 하겠. 오늘은 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약간 첫날이니까 워밍업을 좀 해야 돼요. 워밍업 알겠습니다. 네, 네. 김혜경 씨 네.
김혜경 씨, 그 우리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네. 자, 김혜경 여사라고 부르죠. 네. 이 김혜경 여사 법카를 사용했답니다. 법카가 뭡니까? 법인카드를 법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준말 법카. 법인카드. 법인카드. 네. 법인카드는 무슨 법인카드? 주식회사였습니까? 이 사람 여기 뭐 어디 회사의 법인카드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재명 대표 당시에 어. 그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예. 주식회사 법인카드가 아니고 경기도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를 그렇죠. 세금을 그 국민이 낸 세금을 근데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거? 지금 법인카드는? 그것도 그럼 앵커님 네, 예. 김건희 여사만 그랬을까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지사잖아요. 김혜경 여사. 김혜경 여사. 죄송합니다. 제가 김건희라는 분이 더 미인이어서 그런가? 누가 미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건 위험한 발언이다. 괜찮아요. 아니 미인. 왜냐면 이게 여성 이게 또 실형죄로 걸려요. 아, 그럼 매력적인 건 어때요? 매력도 위험합니다. 위험한가요? 왜냐면 그 사람이 너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이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저는 미인을 미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여성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 미인 그러면 저 희롱죄에 걸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걸립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그 법인카드가 김혜경 여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되죠. 도덕이 아니고 이거는 도덕이 아니고 불법 아니에요? 원칙에 벗어난 거죠. 그 불법이죠. 불법이죠. 법에 벗어난 거죠. 불법이죠. 도덕이나 불법이죠. 네. 원칙이 아니고 법에 벗어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자기도 모르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그 공직이나 그런 어떤 공복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액수의 많고 작음을 떠나서 물론 그거는 어떤 그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마 반면 교사로 반성하고 그다음에 그 대국민 사과도 해야죠. 사과를 하지 않았나요? 사과도 해야 되고. 예. 사과했습니까? 저는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어떻든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사과를 해야 한다. 만약에 안 했다면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라는 말을 거기 붙일 이유도 없는 게 네.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라는 건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게 약간 잘못된 것이다. 이건 이유를 불문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네.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훔친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는 예. 거기에서는 제가 100% 동의를 해요. 예. 그러나 이걸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이제 김혜경 당시 여사가 이걸 썼다 지시했다면 예. 이건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무지의 소치가 있을 수 무지일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판단할 때 왜냐하면 김혜경 그 씨는 네. 그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민간인이다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네. 그 갑자기 경기도지사가 된 게 아니고 네. 성남시장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 사람이 그럼 성남시장을 몇 번이나 했는데 성남시의 시장 중에도 그러면 그 성남시의 법카를 네. 그렇게 막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제 말씀 그렇죠, 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 크건 음. 작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국민 그건 사과하고 제가 동의를 드렸어요. 동의를 했어요. 사과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법으로는 안 가 있습니까? 아마 고발돼 있죠. 고발돼 예, 있죠. 지금 아마,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건 범죄 사실입니다. 네,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판 중이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도 재판 중이고 예. 김혜경 여사도 예. 이게 다 김씨시네요. 김건희, 김혜경. 김건희, 김혜경. 저도 김이에요. 그러십니까? 네. 김부선. 예. 갑자기 김부선이 여기 왜 생각이 날까요? 글쎄요. 김부선. 동일선상에 놓고 싶은 얘기. 아닙니다. 아이고 그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겸허하게 지금 예, 함정으로 몰아넣으려는 아닙니다. 네.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김정숙. 네. 이게 다 김씨네요. 네. 김씨. 예, 김씨. 어디 계십니까? 저는 경주 김입니다. 경주. 우리 어머님도 경주 김씨입니다. 잠깐 식혀가는 그런 입장에서 잠깐 쉬어가는 입장에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독서 좋아하십니까? 예, 과거에 제가 책을 많이 읽었죠. 과거에 지금은 이제 좀 지금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꼭 있습니까? 읽습니다. 네. 근래 읽으신 책이 어떤 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은 근래 그, 근래.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이 괴테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제가 감성을 키웠고요. 지금 최근에는 한 번 더 잡았습니다마는 그 김진명 작가의 소설 김진명. 나비와 청산가자. 이 보면 작가들 특히 우리 이제 여기 기자님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정말 천재예요. 저는 글을 쓰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창의력이 나올까. 그다음에 지금 김영석 이 연세대 명예 교수님하고 친구셨던 그 숭실대학교의 명예 교수였던 안병욱 교수의 안병욱. 별을 쳐다보면서 합시다. 거기 보면 인연에 대한 얘기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안 좋은 인연. 그 성경에 보면 카인과 아벨이 있거든요. 형제인데 질투해서 살인하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 그 비극적인 사랑의 만남. 그런데 나중에는 오늘 우리 앵커님과 저와의 만남, 또 부모님과 아들의 만남, 자식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그거를 만남에 대한 얘기를 연이라고 하죠. 연. 이제 최근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제가 또 다시 연에 리바인드해서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이 같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아직은 좀 미지근한 사이 같아요. 미지근. 미지근. 그리고 좀 미지근한 물이 원래 몸에 좋습니다. 앞으로 데워지죠. 아니 몸에 좋아요. 미지근한 게 뜨거운 거 몸에 안 좋고 찬 거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럼 결론은 좋은 관계. 좋은 관계입니다. 네, 미지근한 관계 좋습니다. 앞으로 네. 계속 미지근한 관계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자, 혹시 뭐 2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색깔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색깔은 제가 그 과거에 초등학교 때 꿈이 파일럿이었거든요. 예, 파일럿. 그 제트키가 이제 날아가는 걸 보고 저희 집에 그때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정미소를 하셨는데 유일하게 저희 집이 트럭이 있었어요. 그 저희 이제 둘째 형이 그 트럭을 운전했는데 처음에 야 나도 저런 운전사가 돼야 되겠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철에 하늘을 보니까 그 하얀 연기 꼬리를 이 긴 줄을 내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파란 하늘이 그렇게 멋있어요. 파란 색깔. 근데 파란색이 지금은 제가 사실은 그 지구 온난화를 위한 그 탄소 중립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 실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린 녹색을 좋아합니다. 녹색이랑 저 비슷한 색깔, 우리 앵커님 티셔츠 같은 색깔을 좋아해요. 녹색이나 파란 색깔이나 뭐 같은 뭐 비슷한 색깔들이니까. 아니에요. 녹색은 달라요. 같은 분류에 속한데 어쨌든 이게 블루와 그린은 다릅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그 네. 오행으로 보면은 네. 이게 목에 해당됩니다. 목. 목에 해당되고 이게 동쪽을 해당합니다. 주역을 하셨어요? 주역을 한 40년 했습니다. 어쩐지 질문하신 거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거 별 말씀을. 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우리 벌써 그렇게 갔나요? 그래 금방 갑니다.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신 겁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색깔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린 시대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자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 한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 어떻습니까? 뭐가 관전 포인트입니까? 22대 관전 포인트는 여러분들도 뭐 예측하겠지만 특검 vs 특검, 특검 vs 특검, 또 특검, 또 특검.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잖아요. 이쪽에서는 어떤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냈는데 이제 지난 21대 마지막 계기 저기 불발됐잖아요. 21대 다시 상정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맡아도하기 위해서 윤상현 의원이 아까 그 김종숙 여사에 대한 그 이 활동비 다시 또 이 윤건영 의원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지출 활동비 이렇게 계속해서 물리는 그 특검의 전국이 우선 초창기에는 전반기에는 이게 이슈가 될 거다.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질문했던 좀 약간 이제 늦어지는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이게 좀 약간 장기화될 것 같아요. 결사투쟁하잖아요. 여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한쪽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경원 의원도 해도 너무해요. 그래요? 아무튼 그 22대 국회가 저는 전망을 할 때 그렇게 봐요. 그런데 바람은 따라서 그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거다. 양극화.
그럼 국회가 양극화되잖아요. 사회는 더 심해집니다. 그 빈부의 격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출생. 너무 지금 낮아 저출생. 그리고 저는 이제 22대 국회가 제가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마는 ESG 특별법을 좀 발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구 환경, 지구 온난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오송 참사 결국은 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되지만 저는 알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도 일부 어떤 그 원인을 좀 줬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출연을 하실 텐데 오늘 잘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셨어요. 제가 뭐 훌륭하시다는 말은 이제 예. 근데 이제 이제 많이 출연하지 않은 분들의 네. 특징이 뭐냐면 네. 질문을 하면 다른 질문들까지 대답을 다 해주시는 아 그런가요? 아 예. 네. 제가 질문이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 vs 특검 vs 특검 네. 그리고 또 다른 특검 네. 여기까지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스페셜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좋아하나 봅니다. 오늘 우리 김필령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